안녕하세요. 저는 챕터 1 산업시장 분석의 책 리뷰 진행할 동국대 DTM랩 학사과정 이보경입니다. 목차는 책의 목차와 동일합니다. 먼저 산업과 시장의 정의입니다. 산업은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조직적으로 생산하는 활동 및 경제활동 조직을 말합니다. 산업계에는 여러 가지 업종이 있으며 업종에 따라 경영관리의 연구 방법 또는 관리 방법의 종류나 이용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특정 목적이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개념적 물리적 장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정의는 주관적일 수 있으며 성공적인 시장 분석을 위해서는 명확한 시장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정의는 소비자 분석, 경쟁자 분석, 시장성 예측 등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전략적 의사결정의 기초를 이룹니다. 다음은 산업의 분류입니다. 산업 종류는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경제활동의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산업 분류에는 다음과 같은 분류 방법이 널리 쓰입니다. 첫 번째로 재화의 성질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는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소비재 산업, 생산재 산업, 서비스 산업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번째는 경제학자 클라크에 의한 분류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클라크는 산업 간의 수익 차이에 따른 노동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 산업 구조를 아래와 같이 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 분류입니다. 산업을 분류하는 방법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분류를 통해 비교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이 표준 산업 분류입니다. 현재는 명확한 산업의 경계선은 없고 표준 산업 분류라고 하는 산업 분류 체계가 있으나 이는 통계 조사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에 기업들이 경쟁하는 산업의 범위를 결정짓는 분류 체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구조 분석입니다. 산업구조는 한 나라의 국민 경제에서 각종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각 산업의 상호관계를 의미합니다. 국민 경제의 생산성 구조, 한 나라의 사회적 분업 체계, 한 나라의 시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산업 구조 분석을 위한 기본 프레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시장 분석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외부 환경 분석과 산업 구조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치 사슬 분석을 통한 전략 대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기업의 수익성과 안전성은 소속 산업의 위험 수준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경쟁 산업의 구조적 특징, 수명 주기, 경쟁 구조 등을 분석, 산업의 핵심 성공 요인 파악,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 역량 강화 및 사업 방향 등의 전략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산업 구조 분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 분석은 기업 또는 해당 기관의 사업 경쟁력, 시장성, 성장성, 수익성, 투자 분석 등에 중요하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산업별 시장 위험 요소 제시, 산업 구조 분석을 수행하면 사업부에서 기업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산업 특유의 성공 요인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 분석을 수행할 때에는 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 수급 분석, 경기 연관성 등의 요소를 분석합니다. 다음으로 산업 구조 분석 기법입니다. 산업 구조를 분석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 기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거시환경 분석 기법인 패스트 기법입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 측면에서 기업, 시장 또는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외부 환경과 리스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업 외부 환경 분석 기법입니다. 거시환경 분석은 기업의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며 산업의 지속적인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활용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패스트는 기업의 경영 환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인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법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확장된 형태들이 종종 사용됩니다. 다음은 또 다른 거시환경 분석 기법인 스티프 기법입니다. 이는 사회, 기술, 경제, 생태학, 정치, 법적 요소로 기업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거시적 환경의 주요 측면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주를 세부적으로 나누었으며 해당 분야의 변천으로 인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동향 변화를 통해 객관적인 예측을 해야 합니다.
이는 거시적 외부 변수에 대한 제약 또는 기회의 정도를 측정할 때 계량적 분석이 부정확할 경우가 존재하고 경영진의 단기적, 제한적인 미래 예측으로 인한 인식 오류로 인해 전략적 판단 오류의 발생 여지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스티프 분석을 적용하여 국내 로봇 산업에 대한 환경 분석을 진행한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산업구조 분석 모델인 5Force 모델입니다. 이는 산업의 경쟁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고 경쟁의 강도와 그에 따른 잠재적 수익성 파악에 활용됩니다. 이는 전반적인 산업의 경쟁 강도와 산업 내 어느 부분에서 경쟁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 모델은 기존 동종 기업 간의 경쟁 정도, 신규 기업의 진입 위협, 대체제의 위협, 구매자의 협상력, 공급자의 협상력 이렇게 5가지의 경쟁 요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핵심 역량을 도출할 수 있으며 해당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5Force 모델은 시장의 다양성을 다각적으로 인지하고 해당 산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외부 환경을 고정된 시각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산업의 지속적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개념적인 프레임워크일 뿐이기 때문에 구체적 분석 도구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 내에서 경쟁 기업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적인 일관성을 지니는 아래의 3가지 핵심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시적 환경 분석인 가치 사슬입니다. 시장 환경이란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봉사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관련성이 높은 요인들로 구성된 환경 요인을 말합니다. 미시적 환경 분석의 순서는 산업 자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파악하는 산업 구조 분석과 제품 수명 주기 분석을 시작으로 경쟁사 대비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해 나가는 경쟁 분석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소비자와 기타 영향을 주는 기관도 분석해야 합니다. 가치사슬은 기업의 생존력을 위해 원가 절감, 프로세스 효율화, 고객 만족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원재료 구매부터 제품 생산까지의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연결한 개념입니다. 가치사슬 분석은 경쟁 전략에서 기업의 핵심 역량을 단순한 기능별 능력이 아닌 여러 기능별 능력이 종합된 조직상의 능력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입니다. 가치 활동의 각 단계에 있어서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핵심 활동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수 있으며 각 단계 및 핵심 활동들의 강점이나 약점 및 차별화 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각 활동 단계별 원가 동인을 분석하여 경쟁 우위 구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치사슬 분석에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아래와 같이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으로 나눕니다. 가치사슬 분석을 활용하면 기업 혁신 도모, 원가 절감, 품질 개선, 납기 단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치사슬은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활동과 그 내용에 있어서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고 가치를 최대화하는 목적에서 접목되고 있습니다. 수명 주기는 어떤 제품이 출시되어 시장에서 성장하고 중단될 때까지의 시간적 단계를 말합니다. 수명주기 분석은 현재 단계를 파악함으로써 다가오는 단계를 준비하고 새롭게 전개될 시장 환경 및 경쟁 구조의 변화를 규범적으로 예측합니다. 때문에 미래의 기회와 위협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수명주기 방법은 현재의 상황이 산업 수명주기상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향후 산업 변화를 예측하고 시장 및 경쟁 상황의 변화를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업의 수명 주기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4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고유의 특징적 기회와 위협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산업 수명 주기의 단계적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입기에는 시장 규모도 고객 친숙도, 고객 인지도도 낮고 유통 채널도 미비하여 어떤 기술이 산업 표준이 될 것인지, 산업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불확실하므로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장 진입 시기에 따라 기술의 성공 여부가 달라지며 산업 표준의 중요성,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 자원의 특성, 기술 혁신이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하여 진입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성장기에는 인지도가 상승하고 유통채널이 개발되며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격이 낮아지고 업계가 급격히 성장합니다. 또한 기업의 거대 투자로 인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도태되고 성장률이 저하됩니다.
성숙기에는 살아남은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보며 대중적인 시장이 형성됩니다. 이 시기에 시장 매력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해외 진출까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쇠퇴기에는 새로운 대체재 기술이 등장하며 퇴출 장벽의 높이에 따라 경쟁 강도가 결정됩니다. 이때 성숙기로 되돌아가거나 쇠퇴의 조짐 없이 장기간 지속되는 제품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시장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은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조사하고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시장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분석 과정을 말합니다. 목표 시장, 경쟁사, 기업 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통해 전략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장 분석은 시장 동향 파악, 시장 특성 및 구조 분석, 경쟁 분석 등의 시장 상황 분석을 하고 시장 수요의 예측과 매출액의 추정을 통해 제품의 판매 가능성을 검토하며 시장 분석을 위해서는 거시적 환경 분석, 산업 환경 분석, 기업 환경 분석, 소비자 환경 분석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추출에 사용되는 조사는 탐색조사, 기술조사, 인과조사의 세 가지 대표적인 종류를 구분할 수 있으며 조사 목적과 자료의 가용성, 조사자의 경험과 친숙도, 시간 및 자원의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조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사 목적이나 자료가 불명확하면 탐색조사를 먼저 수행하며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기술조사나 인과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조사 목적과 자료가 명확할 경우 탐색조사 없이 바로 기술조사나 인과조사를 실시하며 인과 검객 검증이 필요하면 인과조사를, 그렇지 않으면 기술조사를 실시합니다. 시장 분석을 하게 되면 고객의 소비 패턴과 구매력, 목표 시장의 경제적 속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 시장과 기업 정보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환경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사업 벤치마킹과 사업 성공 가능성 평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신사업에 진출해 전략 기획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 시장을 설명할 때 단지 하나의 시장으로 정의하고 그 규모를 설명하면 설명을 듣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사업 진출을 목표로 하는 시장을 전체 시장, 유효 시장, 수익 시장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설명한다면 이해 관계자가 시장 기회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TAM은 제품, 서비스가 진입하고자 하는 전체 시장의 크기를 말하며 공개된 자료와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지만 전체 시장은 신규 사업과 초기에 생존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서는 너무 큰 시장입니다. 다음으로 SAM은 유효 시장이라고 하며 TAM에서 기업이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 즉 실제 도달 가능한 시장 크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효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부터는 사실상 많은 노력과 창의적인 과정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SOM은 수익 시장이라고 하며 유효 시장 내에서 초기 단계에 확보 가능한 시장 규모를 말합니다. 초기에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면 더 큰 시장으로 진입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SOM은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 SOM은 시장적인 접근보다는 핵심 타깃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시장을 세밀하게 보고 파악해야 합니다. 이 접근법은 최소한의 시작점, 즉 SOM이 어느 규모인지 궁극적으로 얼마나 확장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